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정대로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굉장히 천재성이 느껴지는 작품이고요. 단순히 소설만 봐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짧게 만들까 고민을 했는데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상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그냥 그 작품만 봐서는 안 되고 시대 배경 그리고 글을 쓴 당시 지식인의 어떤 모습들이 어떠했냐라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스카 와일드 1800년대 사람이죠. 그리고 레미 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도 1800년대 사람입니다. 링컨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런 책이 있어요. 헨리 조지의 그 진보와 빈곤. 이것도 이제 1800년대 이제 그 사람의 책입니다. 이 지식인들이 이제 어떤 열망을 갖고 있었냐. 그 이상 사회에 대한 열망을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사회의 어떤 모순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까. 특이한 점은 근데 어떤 점이 있냐면, 물론 사회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쳐야 되는 것도 맞아. 법 같은 것들. 근데 근원적으로는 그 이상 사회의 시민이 되려면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이제 불쌍히 여긴 어떤 연민의 마음, 휴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이상사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인류에 대한 어떤 사랑,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했던 인물들도 많았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도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긴 했기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가면서도 또 심지어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같은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시민들이 많아져야 이상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라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 이것을 이해하시고 행복한 왕자를 이제 접하게 되면 왜 작가가 이런 내용들을 썼는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 마음을 갖는 것, 이타심과 그리고 어떤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헌신적인 사랑을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회를 밝게 만들어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 이미 과거부터 이미 그것은 검증이 됐습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그리고 더 척박하고 더 좁은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문을 닫고 서로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사회는 마침내 유지가 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은 이미 과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행복한 왕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행복한 왕자가 굉장히 칼에도 보석이 박혀 있고 금으로 도금이 돼 있고 두 눈이 사파이어로 박힌 아주 화려한 모습에 대한 묘사와 그것이 그 시의 자랑이었다, 도시의 자랑이었다라는 어떤 묘사를 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이제 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시의원이 행복한 왕자 동상을 보고 굉장히 아름답지만 실용성이 떨어져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언뜻 들어서는 저렇게 비싼 동상이 시에 필요가 없어. 마치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나눠줘.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 멘트처럼 보이지만 아예 그 오스카 와일드, 이 소설을 쓴 사람이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아는 척 하려고, 자기 위신을 높이려고 그런 말을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도중에 그 제비가 그 행복한 왕자의 그 부탁을 계속 들어주느라고 이제 따뜻한 남쪽 나라를 못 가서 이제 겨울 때도 있게 되는데, 이때 어떤 조류학자가 이 모습을 보고 막 학문적으로 막 다양한 해석을 막 내놓으면서 딱 그 기사 올리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읽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소설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제비가 왜 남쪽 나라로 떠나지 않은 건지에 대한 이유도 모를 뿐더러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용어들을 잔뜩 늘어놨고, 그걸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그걸 이제 잔뜩 읽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니까 본질이 빠져 있는, 그러니까 행복한 왕자와 제비만이 참 사랑을 베풀었던 진짜 숭고한 존재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변죽만 울리는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진짜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척을 할 뿐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발언들만 늘어놓더라. 거의 세상 사람들 대다수가
그래서 그 도시에 그렇게 빈민이 많고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처음에 그 행복한 왕자와 대척점, 이게 완전 이제 대비되는 일반 그 도시 안에서의 그 시의원이나 지식인층에 대한 어떤 발언도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쓸모없는 발언들이 너무 많았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순수하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온 어떤 사랑의 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쓸모가 없었다. 이상사회가 건설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진짜 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 서론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간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제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제비가 철새인데 이제 겨울이 오기 때문에 곧 이집트로 얼른 떠나야 되는데 가다가 그 어느 날 이제 그 갈대를 사랑하게 됩니다. 갈대. 굉장히 동화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이 갈대 때문에 이 제비가 거기를 주변을 맴돌면서 떠나지를 못해요. 다른 새들은 그래서 다 떠나게 되죠. 그리고 제비를 어리석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제비는 참 사랑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큼 그렇게 떠나지 않고 있을 만큼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지만 진짜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제비였어요. 그래서 결국엔 갈대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나와 함께 떠나겠냐라고 묻고 이 소설가는 굉장히 천재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대는 그 지역의 안정적인 어떤 고향의 안정적인 요소를 버리고 살아갈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절당합니다. 그 조건 때문에 제비의 사랑을 거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비는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고 행복한 왕자가 있는 그 도시를 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떤 내용이 근데 이 내용이 갑자기 왜 나왔냐? 제비가 그렇게 행복한 왕자의 부탁을 들어줄 만큼 사랑의 눈이 멀 정도로 순수한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 유일하게 그 한 말이었죠. 그런 사람이나 그런 시민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이상사회가 구현되기는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행복한 왕자 동상 두 발 사이에 이 제비가 밤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자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상이 눈이나 비를 가려줄 것 같으니까 거기서 잔 거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비도 안 오는데 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고 이 제비가 잠에서 깨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해서 위를 봤더니 그 행복한 왕자 동상이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왕자가 자신에 대한 심정을 얘기를 합니다. 원래 자기는 동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정말 살아있는 왕자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궁궐 안에서만 살았다. 그래서 궁궐 밖이 이렇게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난 그때 너무 세상 물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 근데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상 밖에 이렇게 아름다운 치장을 해줘서 세워놨더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그 궁궐 밖의 세상의 모습은 너무도 비참하다.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걸 볼 때마다 항상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금도금이 돼 있지만 이 속의 심장은 나부로 돼 있었는데 이 나부로 된 이 차가운 심장조차도 고통스러울 만큼 세상의 어려움은 너무도 심각하다, 너무 슬프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비에게 첫 번째 부탁을 합니다. 어느 무도에 가는 상류층 여인의 옷을 이제 그 만들어주고 있는 그 재봉사 역할을 했던 그 여자가 빈곤계층 여자에 대해서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칼집에 있던 보석을 전달해 달라라고 이런 부탁을 해요. 제비가 처음에는 세 번째 부탁까지는 뭐 그럽니다. 난 빨리 따뜻한 남쪽 나라를 가지 않으면 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 빨리 가야 되라고 하는데 그 행복한 왕자 자꾸 그럽니다. 그러지 말고 하루만 날 좀 더 도와줘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연장을 하게 되죠. 근데 그 행복한 왕자의 그 말에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실행할 만큼 이 제비는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 존재였다. 아무튼 그 보석을 그 여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근데 왜 하필 그 무도의 옷을 이제 그 재봉하는 이제 그런 여자 얘기가 나왔냐. 현실을 반영한 건데요. 당시에 영국의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고 아일랜드는 시골 동네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이
영국에 넘어가서 하층민으로서 그렇게 그 공장제 어떤 그 노동 일을 하는 하층민으로서 뼈 빠지게 일하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는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재봉사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오스카 와일드가 자신의 이제 동일한 동족 출신의 하층민으로서의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묘사를 그 동화 안에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좀 시니컬한 어떤 작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돕게 되는 사람은 이제 그 방이 너무 추워서 극작가인데 글을 쓸 수 없는 사람. 그 손이 너무 차가워서 이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행복한 왕자가 자신의 눈에 한쪽 그 사파이어 보석을 떼서 달라고 합니다.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그 제비가 역시 이제 뭐 처음에 거절하다가 이제 전달해 줬는데 뭐 이 극작가는 여러분도 예상을 하겠지만 오스카 와일드 자신 혹은 누군가의 후원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작품을 진행할 수 없는 그 불우한 어떤 불쌍한 어떤 처지에 있는 작가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작가에 대해서도 그 작가도 이제 그런 도움을 받기 때문에 글을 써나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성냥팔이 소녀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성냥은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화학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이나 건강을 뭐 당시에 따지던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성냥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굉장히 다들 병들고 금방 죽고 이랬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별거 아닌 듯 보이지만 굉장히 귀한 제품이기도 했고, 이 성냥을 물에 빠뜨린 소녀가 울고 있는 모습을 이제 왕자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녀도 성냥을 팔아야 이제 집에 이제 가정이 이제 돌아가게 될 만큼 불쌍한 상황, 그리고 이걸 성냥을 물에 빠뜨리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부모님께 얻어맞는 아동 학대도 있던 어떤 그 불쌍한 어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눈물을 흘리니까 제비가 이제 역시 막 거절하는데 이제 마지막 눈 한쪽에 있는 사파이어를 떼서 주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비가 이때부터는 굉장히 진지하게 또 그 눈까지 떼주면 이제 넌 아무것도 못 보게 된다. 근데 그래도 기어이 그걸 떼서 줘야겠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행복한 왕자가 이제 자기가 주면 줄수록 기쁜 행복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외모는 화려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는 어떤 형태로 가게 되지만 정작 이 선행을 참 사랑으로 남이 보든 안 보든 말 그대로 타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이 행복한 왕자는 점점 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비도 도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막상 난 빨리 남쪽 나라로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행복한 왕자가 이제 전달해 달라는 걸 전달해주고 돌아가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왠지 내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 같아. 날씨는 추워지는데 겨울이 오니까 추워지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훈훈해지는 것 같아 라고 하니까 행복한 왕자가 그건 너가 사랑이 담긴 선행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져서 네 몸도 따뜻해지는 거야 라는 표현을 해요. 진정한 행복의 가치가 어디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낌없이 순수하게 내가 내 것을 내어줄 수 있을 때,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느껴서 작건 크건 내가 그들에 대해서 무언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걸 할 때, 이때 인생이 행복해지고 또한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실제 이상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나 법을 고친다 하더라도 각자의 마인드가,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제 그런 마인드가 자리 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행복을 준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어쨌든 남은 눈 하나도 이제 그 성냥을 이제 물에 빠뜨린 그 이제 소녀에게 주면서 이제 그 행복한 왕자는 두 눈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제비가 알아서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행복한 왕자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비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 제비가 차마 행복한 왕자를 버리지 못합니다. 제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대와의 사랑에서도 나눴지만 사랑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그런, 다른 새들은 다 떠났지만,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런 순수한 사랑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왕자를 버리지 못해서, 그리고 이제 제비가 왕자의 눈이 돼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상태들을 막 얘기를 해줍니다. 행복한 왕자가 물어요, 자꾸.
주변의 사람들이 어때라고 하니까 제비가 뭐 다리 밑에 눈이나 비를 피하려고 하는 애들을 어른들이 쫓아냈어. 그리고 뭐 어디 굶주려서 이제 돌아다니는 어떤 소녀가 있어. 뭐 그리고 뭐 어디 뭐 쫓기고 있는 어떤 아이가 있어. 그래서 막 이런 어떤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묘사를 막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행복한 왕자가 이제 그 마지막 부탁을 하죠. 자기의 이제 금으로 된 도금을 이렇게 다 띄어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줘.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제비가 그 소원을 들어주고 이 금가루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빵을 먹을 수 있게 됐어. 이게 무슨 표현이냐? 왜 하필 빵이냐? 그냥 단순히 뭐 먹는 것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 살과 피로 믿음으로 이제 그걸 받는 행위로서 이제 예식을 치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주와 떡을 먹는 그 예식을 하는데 이거조차도 가난한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이제 금가루가 주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도 이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어떤 아이러니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걸 돌려서 표현하기도 해요. 아무튼 그때 그 상황은 행복한 왕자는 너무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이 되어졌지만 본인이 뭐 그렇게 치장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됐던 것도 아니었죠. 그 주변에 있는 지식인들이 뭔가 도시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둔 거였죠. 그런데 정작 행복한 왕자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불행했고 자기가 가장 이제 갖고 있던 어떤 모든 것들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어줬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더라. 그 이전에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나부로 된 심장이었지만 그 차가운 심장조차도 눈물을 흘릴 만큼 괴로워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소설에서 아무튼 괴로워하고 있었다. 제비를 통해서 그걸 전달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이제 금가루까지 주고 나니까 모든 것을 준 행복한 왕자는 너무 행복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비에게 이제 너는 남쪽 나라로 떠나서 이제 꼭 살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제비가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제는 늦었어 라고 하면서 난 이제 죽음의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앞에서 동사를 마침내 합니다. 이에 그 행복한 왕자 동상이 쩍 하고 갈라지면서 이제 제비가 죽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그 슬픔의 감정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동상도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그 시에 있는 어떤 그 지식인들과 뭐 시인과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막 논평을 해요. 이 행복한 왕자 동상이 너무 추해졌다. 쓸모가 이제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쓸모가 없어졌다. 우리 뭐 여차여차 뭐 이런 뭐 그 미술학 교수도 뭐 이제 이건 미학적으로도 뭐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때문에 쓸모가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막 묘사들을 막 합니다. 이게 얼마나 좀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인인데 정작 쓸모 있는 행동은 하고 있지 않고 또 거기서 또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을 했던 존재는 제비와 행복한 왕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랑을 베풀었으며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이제 추해져 버린 행복한 왕자 동상에 대한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면서 변죽 울리는 얘기만 하더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는 말들을 안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많고 한 이유가. 아무튼 그래서 제비와 행복한 왕자는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너무 이제 추하게 이제 버려집니다. 결국에는. 근데 희한하게도 이제 그 어린 왕자, 그 행복한 왕자의 이 심장은 이제 녹지가 않아서 남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제 일을 시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두 가지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 천사가 죽은 제비와 이제 그 행복한 왕자의 나부로 된 심장을 가지고 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제비로 하여금 천국에서 살면서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역시 이제 행복한 왕자를 이제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있는 아름다운 동전을 세우는 어떤 그런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더라. 그 뭐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호의를 베푼 거란 말을 할 때도요. 일단 우선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래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괜히 거기에 곁다리로 이렇게 해서 나는 이만큼 좀 알고 있어. 아니면 자기 자랑식의 어떤 그러니까 결론 말하는 목적 자체가 자기를 자랑하려거나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형태로 이제 말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지식이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행복한 왕자나 제비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사회가 밝아질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소설에도 그렇게 묘사했지만 그런 사랑을 갖고 있는 존재는 거의 없더라.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냉혹한 사회 현실이고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사회가 어지럽고 먹고 살기 힘들고 마음으로부터 다 힘들더라. 다 경쟁하고 자기만 잘 보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그런 어떤 상에 숟가락 얹어 놓는 듯한 어떤 행동들만 잔뜩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질이 빠져버린 행동들만 잔뜩 하고 있으니까 말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제비가 왜 겨울에 떠나지 않고 있는가 이 신문 그 뭐 기사를 막 또 쓴 사람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묘사를 아예 소설가가 하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지식으로 잔뜩 뭔가 말들을 늘어놓고 그 알아들을 수 없는 글들을 사람들이 읽고 즐거워하더라. 정작 제비가 왜 겨울에 떠나지 않고 있는가는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이 아예 대놓고 나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이다. 대다수가 이제 그런 상태, 본질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참 사랑, 내 것을 내어 주어서라도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이 있어야 사회가 밝아진다. 부모가 자식을 대다수 정상이라면 그렇게 사랑을 하잖아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 정도 수준까지 못 미치더라도 어쨌든 기본 마인드를 그런 마인드를 갖고 대해줘야 사회가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먹고 살만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날카로운 소설입니다. 현실을 반영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애들 소설인가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소설이에요. 대략 여기까지 나누고 여러분도 마음이 뭐 대단한 거냐 무기력한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순수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면 그런 마음은 행동 자체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미 상대를 대할 때 그리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거나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타인이 잘 되기 위해서 바라는 행동이라면 그 순수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게 또 사회에 득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 나누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